남한테 친절했다가 집에 와서 혼자 서운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착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저 미숙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착하다는 말을 칭찬처럼 사용합니다. 하지만 모든 착함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착함에는 미숙한 착함과 성숙한 착함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보여주는 두 가지 기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숙한 착함의 핵심은 순응입니다. 갈등이 싫어서 거절했을 때 관계가 틀어질까봐 일단 괜찮다고 말해버리는 태도.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적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즉,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거절하면 불편해질까봐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행동의 기준이 항상 타인의 반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늘 야근 대신해주는 그 친절.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원래 제가 다 하잖아가 되어버린 경험. 명절마다 먼저 연락하고 챙기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내 안부를 묻지 않을 때.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준비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힘들다며 지금 잠깐 나와달라고 합니다. 마음속에서는 계산이 시작됩니다. 안 나가면 서운해하겠지. 내가 좀 참지 뭐.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갈게. 겉으로는 친절입니다. 하지만 속에는 작은 기대가 남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줬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같은 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서운함이 쌓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관계를 거래 구조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착함은 다릅니다. 성숙한 사람은 먼저 자신의 내적 기준을 확인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선택은 무엇인가? 그 기준에 따라 돕거나 거절합니다. 지금은 내가 준비해야 할 게 있어서 어렵겠어. 대신 내일 끝나고 연락할게. 이건 차가움이 아닙니다. 경계를 세운 것입니다. 경계는 관계를 끊는 선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선입니다. 그리고 만약 돕기로 결정했다면 그 역시 계산이 끝난 선택입니다. 자신의 내적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스스로 결정합니다. 지금은 괜찮아. 내가 갈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친절을 채무관계로 만들지 않습니다. 보상을 바라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를 위하는 그 행동 자체에 의미를 둡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자율적 동기입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행동은 나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자기 자신을 희생해가며 과잉 친절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예를 들어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내가 먼저 자주 불러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오늘 좀 힘든데 맥주 한잔 할래? 친구가 말합니다. 아, 어쩌지? 나 선약이 있어서 다음에 보자. 내가 베푼 친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약간 씁쓸할 수는 있어도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위하는 행위 그 자체에 의미를 둡니다. 그건 내 선택이었고 내 기준이었을 뿐입니다. 내가 준 친절은 상대가 갚아야 할 채무가 아닙니다. 두 번째 차이는 간섭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유독 남의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가장 흔한 간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모임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은 있어? 이제는 결혼 생각해야 하지 않아? 너 나이에 아직 혼자인 건 좀 그렇지 않니? 표면적으로는 걱정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걱정이라는 명분 아래 조언이라는 형식을 빌려 지금의 삶이 미완성인 것처럼 평가받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있다 보면 그나마 있던 옅은 자존감마저 조금씩 깎여나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균 안에 있는가? 이 질문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섭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판정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조언을 요구합니다. 만약 상대가 정말 의미 있는 조언을 해준다면 그 조언은 새겨들으면 됩니다. 감정적으로 막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합니다. 아니야, 이거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혹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이 질문은 판을 바꿉니다. 대부분의 간섭은 막연한 사회적 규범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냥 다들 그 나이면 하지. 나중에 후회할까봐. 구체성을 요구하는 순간 조언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진짜 고민이 담긴 조언이라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간섭이라면 그 자리에서 힘을 잃습니다. 먼저 조언해 주려고 안달난 사람치고 진짜 알맹이가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럼에도 성숙한 사람은 일단 경청합니다. 상대의 억눌린 간섭 욕구를 한번 풀어준 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좋은 얘기해줘서 고마워. 나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 그 순간 평가의 중심이 이동합니다. 내 삶이 평가받는 구조에서 상대의 조언이 검토받는 구조로. 사실 우리는 타인을 평가하고 싶어 하면서도 타인에게 평가받는 입장에는 훨씬 더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 인지적 재구성 전략입니다. 이건 나를 판정하는 말이다가 아니라 이건 하나의 의견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좋은 얘기 고마워. 한번 고민해 볼게. 상대를 밀어내지도 않고 위축되지도 않으면서 주도권을 회수하는 방식, 관계는 유지하면서 중심은 지키는 태도. 이게 성숙한 착함입니다. 미숙한 착함은 외적 동기에 의해 움직이고 친절을 거래로 만들며 조언을 평가로 받아들입니다. 성숙한 착함은 자기 기준으로 선택하고 친절을 채무로 만들지 않으며 간섭을 정보로 다룹니다. 여러분의 착함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 오늘 떠오른 그 관계에서 나는 불편함이 싫어서 착했는지 아니면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선택했는지 한 번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말할지 한 문장으로 정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착함은 수능이 아닙니다. 희생도 아닙니다. 기준 위에서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관계를 지키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상태. 그게 성숙한 착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